안녕하세요. 수학 원 3단원 지수함수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그리고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이렇게 총 3가지의 개념에 대해 집중적으로 학습을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랑 그 다음에 방부등식 이 개념들은 사실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그 성질을 이용해서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아요. 다만 문제를 풀 때는 조금 이제 그래도 변칙적인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는데 좀 집중을 해주셔야 합니다. 뭐 최대 최소까지는 뭐 딱히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지만 뭐 물론 이 부분도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또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방정식과 부등식에서는 좀 주의해야 하셔야 할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해드리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마쿰라우드의 예제를 풀어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었죠. 이번에도 수마쿰라우드의 이그젬플,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같이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책상에는 수마쿰라우드의 수학 1 교재가 펼쳐져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강의를 따라올 수가 없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저번 시간에 우리 그 강의에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에 되게 많이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a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게 증가하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고 감소하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가 0보다 클 때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었죠? 네, 무조건 반드시 지난 점 0,1, 그 다음에 반드시 이제 가까이 가는 선, 점근선이라고 불리는 선이 있었죠. 그것은 이제 y는 0이라는 선이었고요. a가 0보다 크고 a가 이제 1보다 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그다음에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졌었죠. 자,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x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y도 점점 커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증가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이것은 x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y는 점점 작아지는 구조를 따르고 있어서 얘는 감소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정확하게는 증가함수랑 감소함수에 대한 이야기는 수학 2를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때 우리가 미분계수, 도함수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뭐 접선의 기울기 혹은 순간 변화율, 좀 이름이 좀 복잡하고 좀 이렇게 어려워 보이죠? 진짜 별거 아닙니다. 나중에 수투 공부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게 될 텐데 별거 아닌데 좀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무튼 이제 그걸 공부를 할 때 증가, 감소, 증가 상태, 감소 상태, 증가 함수, 감소 함수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공부를 하긴 할 텐데 뭐 사실 요 정도쯤은 점점 증가하는 모양이고 점점 감소하는 모양이다 라는 것 정도쯤은 알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용어를 여기에서도 사용을 하긴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지수함수는 모양이 그나마 되게 심플해요.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인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게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 증가함수 같은 경우에는 x가 점점 커지면서 y도 점점 커지는 구조를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최대값은 x가 크면 클수록 가질 수밖에 없고 최소값은 x가 작으면 작을수록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감소함수인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x가 커짐에 따라 y가 작아질 것이기 때문에 x가 가장 클 때 y 값은 가장 작을 것이고 x가 가장 작을 때 y가 가장 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고 싶다. 그럼 x의 가장 작은 값을 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최소값을 구하고 싶다.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대입을 해주시면 그때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내용의 전부예요. 엄청 쉽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그젬플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에 있는 1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정의역이 x바, 이거 읽는 법도 알아야 합니다. x바 2가 있고 여기 3이 있네요. x바,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역이라는 것 뜻 알고 계시죠? 수학 함수를 공부했었을 때 우리가 정의역, 공역, 치역 이렇게 3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함수가 정의되는 영역, 함수가 정의되는 영역을 뜻하는 거고, 그다음 공역은 선택받을 수 있는 y값 모두 그 후보를 지칭하는 그런 영역을 뜻하고, 치역은 선택받은 아이들, 그 받은 아이들만을 원소로 삼고 있는 그러한 영역을 뜻하죠. 어쨌든 그래서 2랑 3 사이에서만 정의가 되어 있다. 그리고 함수는 y는 2에 2x-4 플러스 4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밑이 뭡니까?
네, 2라고 대답하면은 안 돼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 4에 x-2제곱 일단 플러스 4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것은 밑이 4예요. 근데 사실 2든 4든 결국 A의 값이 즉 밑의 값이 1보다 더 어떻습니까? 네, 1보다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함수는 보나마나 증가함수일 겁니다. 이 왼쪽에는 모양처럼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죠. 물론 적절하게 평행하게 이동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X축 방향으로는 정확하게 이만큼, Y축 방향으로는 4만큼 평행 이동했겠죠.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요? Y는 4의 X제곱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는 이만큼, Y축 방향으로는 4만큼 간략하게 쓸게요. 이렇게 평행하게 이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으니 우리가 그 모습을 상상해보면 당연히 x가 크면 클수록 더 큰 값을, x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작은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최대값과 최소값 두 개를 모두 다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x가 2였을 때 가장 작은 값인 2였을 때 최소값을 가질 것이고 x가 3이었을 때 최대값을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뭐 너무나 쉬운 생각이겠죠. 그래서 이제 2를 대입한 그 결과 뭐가 되겠습니까? 2의 4 빼기 4제곱 즉 2의 0제곱 더하기 4 즉 1 더하기 4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최소값이 되겠죠. 자, 3을 대입한 결과는 뭐가 될까요? 2의 6 빼기 4, 즉 2의 제곱 더하기 4. 답은 그래서 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8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작은 것을 대입했더니 역시나 예상대로 더 작은 값이, 더 큰 값을 대입했더니 더 큰 값이 나오는, 왜요? 증가함수니까. 네,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19번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함수 y는 9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 이 9의 x제곱이라는 것이 3의 x제곱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3의 제곱에 x제곱이라고 쓰는 것이 맞지만 이것은 결국 3의 2x제곱으로서 3의 x제곱의 제곱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있는 i는 3 곱하기 3의 x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더하기 2라고 표현을 하시면 이 3의 x제곱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3의 x제곱이라는 것을 라지 x라고 치환을 할 셈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 결국 이 위의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라지 x제곱 마이너스 3 라지 x 플러스 2라고 바뀌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게 순식간에 갑자기 무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뀌었냐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이 2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정리를 해서 이 두 개를 만들기 위해선 x- 당연히 이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인 2분의 3이라는 것을 제곱해야 할 것이고 빠르게 수습해야죠. 4분의 9를 마음대로 더해준 상태니까 마이너스 4분의 9를 해주시고 더하기 2를 써줍니다. 자, 그럼 결국엔 그 결과가 x-2분의 3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면서 꼭지점의 좌표는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아무런 범위에 제한이 없을 때는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1,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최소값은 구할 수 있고 최대값은 못 구하고 최소값도 실제로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구할 수는 있지만 이게 어떤 상황에서는 또 그게 아닐 때도 종종 존재하거든요. 그럼 이러한 문제 상황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3의 x제곱을 라지 x라고 치환한 순간 비록 이 x는 지금 아무런 정의역에 대한 코멘트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 3의 x제곱을 라지 x라고 치환을 한 순간 이 3의 x제곱이 가질 수 있는 그 값을 이 라지 x가 갖게 되니 이 라지 x의 범위는 제한이 되게 돼요. 어떻게 제한이 되느냐? 3의 x제곱이라는 것은 자, 그래프 다시 한번 소환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러다 보니
이게 하염없이 계속 위로 올라가는 아이이긴 한데 이게 계속 하염없이 밑으로 떨어져서 뭐 음수까지 갖고 뭐 마이너스 뭐 엄청나게 작은 수 이렇게 갖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해봤자 0보다는 무조건 큰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 라지 x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0보다 크다라는 이 조건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조건을 그대로 우리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고려를 해줬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 함수의 그래프는 라지 x를 변수로 취하는 그러한 그래프니까요. 그럼 여기가 2분의 3이니까 당연히 0은 어느 위치에 있겠습니까? 2분의 3보다 더 왼쪽인 위치, 요 정도 위치에 위치했겠죠. 그래서 여기가 0이고요. 여기서부터 크기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빨간색의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최소값과 최대값 구분이 가능하십니까? 자, 일단 최소값은 어디서 생기죠?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생깁니다. 다행이네요. 여기에서 이 점에서 최소값을 갖는 게 보통 이제 일반적인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일반적인 답변이었는데 지금도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다 보니까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값은 바로 이 점에서의 y값, 즉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최대값은 존재할까요? 아니요, 여전히 여기에선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상황과 답은 같게 나오지만 실제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그래프는 다르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그래프가 다르게 그려지면서 결국 다른 값을 최대값 혹은 최소값으로 갖는 상황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이거는 기본적인 예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장난을 치진 않았지만 앞으로 그런 장난을 칠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열려있다. 그러니까 꼭 조심해달라 라는 얘기를 이 문제를 통해서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좌표가 2분의 3이 아니었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었다면 그러면 분명히 0은 이것보다 더 오른쪽에 위치했었을 겁니다. 그럼 여기보다 크고 쭉 하고 올라가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졌었을 것이고 그럼 그때는 최소값조차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물론 범위가 좀 다르게 나온다면 최소값, 최대값 둘 다 가질 수도 있게끔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올바른 판단들을 잘 내릴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실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요것만을 답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수학 하에서 절대부등식 파트 산술기하 평균을 학습하지 않았다면은 지금은 크게 의식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 요거는 여러분들이 수학 하에 산술기하 평균 3단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것을 아직 못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학습을 제대로 하고 난 다음 이 example 20번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가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일단 강의에서는 다루도록 할게요. 자, 20번 문제입니다. 자, a가 0보다 더 클 때 a의 2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제곱의 값을 구하라. 자, 우리가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을 그때 당시에 공부를 하는데요. a와 b가 모두 다 양수라는 전제 하에서 a랑 b를 더하고 2로 나눈 이 산술 평균과 합에서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 b를 곱한 것에 루트를 취한 곱에서의 평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기하 평균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항상 성립하는 그러한 부등식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우리가 루트 a 빼기 루트 b를 제곱한 것이 언제나 무언가를 제곱한 거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등식을 쭉 전개해 나가고 표현을 바꿔가면서 이 꼴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뭐 그 얘기는 수하에서 좀 더 잘 다루도록 하고 일단은 요걸 이용한다라는 점만 상기시키고 다시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처럼 우리가 합의 최소값을 알고 싶다면 곱의 일정한 값을 알아야 하고요. 만약에 곱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다면 이 합의 일정한 값을 알아야 하는데 지금은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이 아이가 분명히 두 대상을 곱했을 때 일정한 값을 갖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2분의 a의 2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제곱 그것이 크거나 같다. 무엇보다요? 루트 a의 2x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2x제곱 보다 라고 쓸 수가 있고
이 부분은 계산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이 두 개 관계가 서로 어때요? 역수 관계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1이 됩니다. 1. 자, 그러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2로 나눈 그 결과는 1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그 결과는 결국엔 뭐보다 더 크거나 같다는 겁니까? 네, 맞아요. 2보다 더 크거나 같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아이는 a의 값이 0보다 클 때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할 수가 있어서 그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을 해봤더니 a의 2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제곱은 2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는 결과가 도출이 되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것의 최소값이 2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으니 20번의 정답은 2라고 쓸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함수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렇게 이제 최대최소의 이야기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지수 방정식. 자, 지수 방정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사실 되게 당연하면서도 단순한 원리 하나 먼저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너무 당연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2의 x제곱과 2의 세제곱이 서로 같다면 x는 뭐가 될 것 같습니까? 그쵸, 당연히 3이 될 것 같죠. 2의 세제곱과 2의 세제곱이 되어야 이게 서로 같아질 테니까, 그쵸?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장담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거는 바로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a의 값이 1보다 크든 1보다 작든 이런 식으로 하나의 y에 오직 하나의 x만 대응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어떤 함수값이 2의 세제곱이 나오도록 하는 x의 값이 이렇게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개가 존재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이 방정식의 해를 유일하게 결정시키지 못했었을 거예요.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방정식을 못 푸는 건 아니지만 해가 유일하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에 비슷한 예시가 이차함수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데 2차 방정식 x제곱은 4라는 것을 떠올릴 때 우리는 y는 4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2라는 것을 제곱해서도 4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 2를 제곱해서도 4가 될 수 있으니 x제곱은 4라는 것의 해는 x는 뿔마 2가 된다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이때는 해가 유일하지가 않죠. 물론 유일하게 나오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훨씬 더 일반적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네, 맞아요. 이 2의 세제곱을 갖고 있는 그 x의 값은 반드시 3 하나밖에 없다. 즉, 이 지수함수가 해를 유일하게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수함수가 1대1 함수의 성질을 만족하기 때문에 1대1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수하 4단원 함수 단원에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1대1 함수 성질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해를 유일하게 결정을 시켜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a의 값이 1보다 작아서 이렇게 그려진다 하더라도 역시 감수함수이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y값을 갖고 있는 이 x가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도 유일성이 깨지지는 않겠죠. 네, 그리고 자 부등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종이를 바꿔서 이야기해볼까요? 자, 부등식은요 아까 전에 우리가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봤었는데 a가 1보다 더 큰 경우에는 이렇게 증가함수로 그림이 그려지고요 a가 1보다 작을 때는 감수함수로 그림이 그려졌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당연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x가 점점 커짐에 따라 y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2의 세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는 3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풀고 싶은 것이 2의 도대체 몇 제곱이 2의 세제곱보다 더 크거나 같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결한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은 이 x라는 것은 이 3보다 더 왼쪽에 있겠습니까? 더 오른쪽에 있겠습니까? 2의 x제곱이라는 즉 x에 대응하는 그 함수값이 2의 세제곱 3에 대응하는 함수값보다 더 커야 해요.
그러면 이 위쪽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겠어요? 아래쪽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겠어요? 네, 맞아요. 이 위쪽에 있는 그 함수값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x는 이 3보다 더 어떨 수밖에 없다? 클 수밖에 없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x가 크면 클수록 y의 값은 크다, 즉 증가함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x가 3보다는 더 커야 그에 해당하는 함수값인 2의 x제곱이 3에 해당하는 함수값인 2의 세제곱보다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우리는 x라는 것이 3보다 더 크거나 같을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은 어떨까요? 3분의 1의 x제곱이 3분의 1의 제곱보다 더 크거나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3분의 1의 x제곱은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3분의 1의 제곱은 확실히 여기 정도쯤에 위치해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는 2고요. 여기는 3분의 1의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x에 대응하는 함수값 3분의 1의 x제곱이 3분의 1의 제곱보다 더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요.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까? 얘보다 오른쪽에요? 아닙니다. 이 왼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 3분의 1의 제곱보다 더 큰 아이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x는 당연히 이보다 더 왼쪽에 있는 아이로 대응이 되어야 했었을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이 x라는 것이 2라는 것보다 더 아래쪽에, 즉 더 작거나 같은 부분에 위치해 있어야겠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됐었던 걸까요? 네, 맞아요. x가 늘어날 때마다, x가 커질 때마다 y는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함수값을 더 크게 하고 싶다면 그 대응하는 x의 값을 더 작게 해라. 오히려 여기에서 이 함수값을 더 작게 하고 싶다면 대응하는 그 x의 값을 더 크게 해라. 그것이 감수함수의 기본적인 성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의 x제곱보다 2의 세제곱이 더 작거나 같다면, 그럼 2의 x제곱이 2의 세제곱보다 더 크거나 같다면 그럼 x는 3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반대로 3분의 1의 x제곱이 3분의 1의 제곱보다 더 크거나 같다면 이 x는 2보다는 더 작은 쪽에 위치해 있어야 이게 더 크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x는 2보다 더 작거나 같다. 그래서 함수값이, 그에 대응한 함수값이 지금처럼 3분의 1의 제곱보다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아까 초반부에 여러분들 지수, 함수, 지수 함수의 최대치수,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는 걸 우리가 방심하면 또 쉽게 또 금방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만 좀 여러분들이 유의해 주시면은 더욱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을 풀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그젬플 2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의 x-2제곱은 2의 3x 플러스 2제곱과 똑같다. 자,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x-2라는 것과 3x 플러스 2라는 것이 서로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왜요? 해가 당연히 유일하게 존재하니까. x-2에 대응하는 그 함수값과 3x 플러스 2라는 그 값에 대한 함수값이, 그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다. 왜? 이 함수값이 같다는 것은 이 두 개의 값이 서로 같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아까 전에 2의 a제곱과 2의 b제곱이 서로 같다는 것과 a와 b가 서로 같다는 것이 서로 일맥상통한 부분이라고 했었잖아요. 왜? 어떤 y값에 대응하는 x값이 어떤 y에 대한 그 x값이 서로 유일하게만 짝지어질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함수값이 같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에 대응하는 x값마저도 같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때 결과는 2x라는 것이 마이너스 4,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2라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 한번 볼까요? x의 x 플러스 3제곱은 x의 2x 마이너스 1제곱. 단 x는 0보다 크다. 왜? 밑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그쵸? 우리는 항상 이 지수, 함수, 이 지수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저 위에 있는 그 지수가 실수 전체 범위에 정의가 되어 있다면 그때 이 밑의 범위는 0보다 크다라는, 즉 양수로 제한을 시켜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 지수 함수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수에서 곧잘 이야기했었던 부분이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첫 번째, 이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이거 나중에 꼭 이용을 해서 우리가 답을 추려낼 겁니다. 이때 일단 x가 서로 같다면 이 지수가 서로 같아야 그 두 개 값이 서로 같겠죠. 뭐 예를 들어서 xa제곱과 xa제곱 이렇게 똑같은 숫자로 나와야 이 두 개 결과값이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왜? 지수함수는 어떤 하나의 x에 어떤 하나의 y에 어떤 하나의 y가 대응되는데 그것이 서로 유일하게 딱 한 쌍씩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즉 한마디로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의 함수값이 같다는 것은 곧 그 x값이 같다는 것을 뜻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따라서 x라는 것은 4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멈춰서 틀리는 경우가 제법 많아요. 그래서 멈추면 안 되는데, 그래서 멈춰서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럼 또 어떤 상황들도 있느냐? 이 지수가 제 아무리 다르다 하더라도요, 이 밑이 1이면 1의 세제곱과 1의 4제곱은 서로 같으니까, 1의 5제곱과 1의 6제곱은 서로 같으니까 그 둘은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x는 1이다 라는 것도 답에 포함시켜줘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잊어가지고 틀립니다. x는 1이다 라는 것도, 즉 우리가 지수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밑이 이러면 같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한 번쯤 해보시면서 이렇게 숨어있는 해까지도 잘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데에 속지 않도록 꼭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아, 22번이네요. 네. 자, 방정식 x 플러스 5의 x 마이너스 1제곱은 3의 x 마이너스 1제곱. 자, 여기서 이 둘이 조건을 또 하나를 안 썼네요. x라는 것은 마이너스 5보다 더 크다. 왜요? 네, 여기 밑이 있잖아요. 밑에 x 플러스 5가 있죠. x 플러스 5라는 것은 반드시 0보다 커야 하니까 우리는 x가 마이너스 5보다 더 커야 한다라고 써줄 필요가 있다. 자, x 플러스 5라는 것과 3이라는 것이 서로 똑같기만 하면 이 두 개의 지수가 같기 때문에 이 방정식은 참이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x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요거 하나 근으로 취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수가 또 뭐가 되면은 이 아이가 서로 똑같아질 수도 있냐면요, 0이 되면 또 똑같아질 수 있어요. a의 0제곱과 b의 0제곱 이렇게 밑이 서로 다르더라도 우린 지수가 서로 0으로서 똑같다면은 이들이 모두 1로서 같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따라서 x-1은 0이다. 즉 x는 1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새로운 하나의 해로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자, 이걸 정리를 해보자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얘기했었던 것을 토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a의 fx제곱, 이거는 그냥 x에 대한 식이라는 소리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a의 gx제곱, 그 둘이 서로 같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이다? fx랑 gx랑 서로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상황이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상황, 만약에 지수가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밑이 어떤 숫자면은 이 둘이 반드시 같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1이 된다면 반드시 이 방정식은 성립한다. 좌변 우변이 서로 똑같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3번, 이번에 밑이 다르더라도 지수가 뭐가 되면? 네, 0이 된다면 역시 1이라는 값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는
성립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보는 상황이 1번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2번과 3번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좀 함정 파놓고 싶을 때, 좀 약간 출제자가 심술이 났을 때, 그때 이제 요 2번과 3번을 곧잘 이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수 파트에서는 1번은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뭐 이건 크게 주의하실 거는 없고 당연한 얘기니까요. 2번과 3번에만 조금 이제 경계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등식을 풀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부등식을 풀 때도 똑같은 것들에 유의를 하면서 갈 겁니다. 이건 방정식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부등식에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큰 맥락에서는 역시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그젠플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의 2x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3의 x제곱 마이너스 9는 0. 자, 3의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3의 x제곱 곱하기 8 마이너스 9는 0. 자, 그럼 내가 이 3의 x제곱이라는 것을 라지 x라고 치환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라지 x의 제곱 빼기 8 라지 x 마이너스 9는 0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요건 이제 순식간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뀌었잖아요. x, x, 9, 1 여기에 마이너스 해주시면은 라지 x 마이너스 9는 0이고, 죄송합니다. 라지 x 플러스 1 곱하기 라지 x 마이너스 9는 0이고, 따라서 라지 x의 값은 9 혹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 라지 x가 아까 전에 3의 x제곱을 라지 x를 치환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 라지 x는 3의 x제곱, 즉 한마디로 반드시 뭐보다 어떤 상태? 0보다 큰 상태가 될 거예요. 즉 3의 x제곱이니까요. 마이너스 1은 되지 않는다. 근데 그나마 불행 중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이걸 의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3의 x제곱이 9 혹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써봤자 이걸 만족시키는 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또 이거를 이용하지도 않으실 거예요. 네, 어쨌든 걱정할 것은 딱히 아닌데 여전히 이제 우리가 이거 x가 3의 x제곱이라고 치환이 됐을 때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좀 반드시 생각은 해주셔야 한다. 그러니까 운 좋게 맞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의식했지만 사실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별로 사용이 되지 않았을 때 뭐 그런 때 뭐 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게 차라리 더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뭐 그게 뭐 함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다행이었다 이것보다는 그걸 함정 파는 줄 알았는데 아쉽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3의 x제곱은 9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바탕으로 결국 x라는 것은 뭐가 된다? 2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여기서는 이제 3의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딱히 뭘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죠. 그래서 해는 x는 2 하나로만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4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부등식이 나왔어요. 2에 x제곱 마이너스 4제곱 그것이 8의 x제곱보다 더 크거나 같다. 당연히 딱 보자마자 바로 뭐 해주고 싶어요? 밑을 똑같이 통일시켜주고 싶죠? 자, 2를 8로 바꾸느냐 아니면 8을 2로 바꾸느냐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항상 올바른 선택들을 해주셔야 하는데, 자, 2를 8로 바꾸게 되면은 이게 8의 3분의 1제곱으로서 8의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4는 8의 x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분수는 좀 싫잖아요. 사실 내가 제일 좀 싫어하는 게 분수, 소수 이런 것들로 막 개수나 상수항이 나오는 걸 싫어하는데 이렇게 8로 바꾸는 건 좀 끔찍하죠. 따라서 이 8이라는 걸 2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뭐로 바꿔도 상관없는데 더 편한 걸로 바꾸시면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걸 더 편해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것이 3x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고 써주시면 된다. 근데 있잖아요, 반드시 여러분들 이거 한 번쯤 쓸 때 이렇게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따라 내려오지 마시고 한 번쯤 y는 3의 x제곱이라는 것이 증가함수이니까 2군요. y는 2의 x제곱이 증가함수이니까 x가 점점 더 크면 클수록 더 이 x가 이 지수가 점점 더 크면 클수록 이 y 값마저도 점점 커진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y 값보다 더 크다는 건 그 x가 그 x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 라고 정리해주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밑이 다른 걸로 변형되어서 나왔을 때 그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또 길러집니다. 물론 그때도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그 상황을 회피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무기를 갖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보다 크거나 같다. x 4 1 마이너스 따라서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그것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수직선 위에다가 표시를 해보시면은 결국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4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A의 x괄호 x-1제곱 작거나 같다. A의 18 플러스 2x. 자, 근데 이때 A가 0과 1 사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y는 a x제곱, 이거 무슨 함수일까요? 네, 감수함수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밑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서 이 지수끼리만 비교를 한다면 누가 누구보다 더 어떻겠습니까? 네, x 곱하기 x-1이라는 이 i가 18 플러스 2x라는 것보단 더 크거나 같아야죠. 더 크면 클수록 그 함수값은 작아질 테니까, 따라서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바뀌어서 나온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주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8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은 0보다 크거나 같다. 3, 6, 여기는 마이너스. x라는 것이 결국 마이너스 3보다 더 작거나 같다 등호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6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그게 정답이 되겠다. 별로 어렵지는 않으시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부등식도 결국엔 방정식 푸는 것과 유사합니다. 크게 다를 거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x제곱 마이너스 4 그것은 0보다 작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2의 x제곱이라는 것을 뭐 라지 x라고 치환을 해주고 싶죠. 그래서 라지 x의 제곱 마이너스 3 라지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라고 쓸 수가 있고, 라지 x 4 1 마이너스, 즉 라지 x라는 것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어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은 범위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아까부터 항상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 있죠? 이 라지 x는 2의 x제곱이다 보니까 얘는 반드시 어떻다? 네, 맞아요. 0보다 크다. 따라서 실제로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해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요? 0보다도 더 크고 그 사이에 공통부분을 체크해야 되니까 우리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는 이야기만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2의 x제곱이라는 것이 도대체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는 건 x의 범위가 어떻다는 얘기냐? x라는 것이, 자, 0보다 크다라는 거? 이거 뭐예요? 뭐보다 어떠면 0보다 커요? 네, 맞아요. 없습니다. 이 x라는 것은요, 한없이 계속 작아져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프 한번 소환해볼까요? 0,1을 지나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죠? 자, 0보다 큰 부분이 어딥니까? 네, 맞아요. 저기 그냥 끝에, 아무리 끝으로 간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 0보다는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함수값이. 그래서 이 x제곱이 0보다 크다라는 거는 그냥 너무나 당연한 진리에 해당합니다. 즉 한마디로 이 부분을 통해서 뭘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쓰는 것 취소. 자, 그러면은 2의 x제곱이 4보다 더 작다, 즉 2의 제곱보다 더 작다라고 한다는 건 그럼 어떻게 풀어주면 되겠습니까? 이 x는 2보다 작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만 답으로 써주시면 그것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다. 어떻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네,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차 지수함수의 뭐 최대 최소를 구하든 방정식을 풀든 부등식을 풀든 뭐 사실 여기에서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나 뭐 최대최소를 풀 때나 아니면 부등식을 풀 때나 각각 그 상황에 맞춰서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최대최소를 공부를 했었을 때는 이게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지 1보다 큰지 요걸 좀 꼼꼼하게 따져줬었어야 했어요. 왜냐면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것은 얘가 감소함수이니까 더 x가 크면 클수록 더 작은 함수값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a의 값이 1보다 크다 보면은 x가 크면 클수록 이 y 값은 더 큰 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최대 최소를 논할 때 이게 밑이 범위가 0과 1 사이에 있는지 1보다 큰지 그것을 먼저 꼼꼼하게 따져주신 이후에 x의 큰 값을 대입해서 최대값을 구할 것인지 더 작은 값을 대입해서 최대값을 구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이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정식에서는 아까 정리했었던 걸 한번 다시 소환해 볼까요? 네, 이렇게 밑이 같은 상태에서 이 지수 부분이 서로 다른 경우 우리 그 지수 부분이 서로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다. 근데 이 방정식에서 이게 지수가 다른 경우로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이 밑이 1이 된다면 그들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줘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밑이 다른 경우에도 지수가 0이면 역시 그거 상황도 방정식이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주의하지 않아서 이걸 놓쳐서 틀리는 경우들이 제법 많다. 그래서 방정식이 약간 좀 이런 변수들이 있으니 유의해 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부등식은 어떤 점에 유의해 주셔야 한다고 했었습니까? 이것도 한번 적어볼까요? 자, 부등식은요 반드시 a의 범위에 따라서 함수값이 더 큰, 즉 한마디로 a의 fx제곱과 a의 gx제곱에서 얘가 더 크거나 같다 하더라도 fx가 gx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는 걸 장담할 수가 없었다. 이게 a의 범위가 1보다 크다면 이렇게 나오는 게 가능했지만 오히려 a의 범위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그게 반대로 나와야 한다. 그 점만 유의 부탁해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정리하고 나면은 사실 뭐 마주하는 거의 대부분의 최대 최소 방부등식 문제들은 다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나중에 로그 함수, 최대 최소, 로그 방부등식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나갈 예정이니까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 철저하게 공부를 해주시는 걸 적극 권장드립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공부 더 열심히 해서 꼭 이 지수함수 그리고 로그 함수 다 마스터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